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부터는요, 12장 용액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드 창의 일반화학에서는 챕터 12 용액의 특성이고요. 줌달의 일반화학에서는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배울 용액의 조성, 종류, 농도에 대해서 이제 기초 개념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용액의 형성 과정에서의 에너지 또는 열화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용해도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주제로는요, 바로 용액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성질 중에 하나인 총괄성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챕터 12장 용액의 특성을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연결 지으면서 학습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용액의 조성과 종류에 대한 개념 정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은 영어로 솔루션인데요.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종종 용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액에서 끝에 단어가 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용액이 곧 액체인 줄 아는데, 용액은요, 상과는 무관합니다. 무슨 뜻이냐? 용액이라고 하면 액체 상태의 용액도 있고 고체나 기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용액은 액체다, 이러한 편견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체와 기체 또는 액체에 해당하는 용액에 대해서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기체도 여러분들 숨쉬는 공기 있죠? 에어. 자, 이 에어도 역시 용액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에어 안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질소가 뭐 한 78% 정도, 산소가 대략 한 18%, 그 다음에 기타 기체들이 옆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이 혼합된 기체들이 모두 다 균일하게 섞여 있죠. 자, 이러한 상태의 혼합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기도 용액입니다. 기체 상태의 용액이 되겠죠. 또 대표적인 고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속 결합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금속 화합물 중에서 합금 기억나시죠? 영어로는 alloy라고 하는데, 이 alloy 화합물도 역시 용액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구리금속이 있는데, 구리금속에다가 징크 같은 아연인데요. 그러한 금속을 같이 섞어서 만들어내면 사실은 그 물질 안에는 구리와 아연,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자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상태도 역시 용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은 고체 상태인 것이죠. 자, 용액은요, 조금 더 분리해서 나눠서 해석해보면, 이해를 해보면, 용액 안에는 용질과 용매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솔루트, 솔벤트. 자, 용질은 용매에 녹아있는 물질,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입니다. 단순하게 용질과 용매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냥 혼합되어 만들어진 용액 안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용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용액 속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그 물질을 우리가 용매라고 하고요. 용질은 나머지입니다. 용질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자, 단편적으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공기 보세요.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죠. 그러면 공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질소 기체가 바로 용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산소도 그렇고 이 안에 이산화탄소도 있고 한데, 이러한 기체들은 전부 다 용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에 대한 정리는요, 개념 정리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했어요. 챕터 4장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되고요. 1번, 2번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 4장의 그 내용이 수용액에서의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자, 수용액은 뭐죠? 용액인데
물이 용매로 들어있는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화학 반응을 다루면서 우리가 용액에 대한 정의는 모두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에서 용액의 특성을 좀 더 학습하기 위해서 용액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용액은요,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 용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포화 용액은요, saturated solution이라고 해서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용액 내에 최대의 용질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입니다. 최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떤 특정 온도에서 그 용액 안에 용질이 다 녹았을 때, 완벽히 녹았을 때 그 상태를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왜 주어진 온도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을까요? 보통 화학에서요, 이러한 조건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말은 이 조건이 바뀌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성질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도가 바뀌면 용액에 녹는 용질의 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고정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불포화 용액은 뭐냐? 포화가 되지 않은 용액이죠. unsaturated solution, un이 붙었어요. 그래서 용액이 녹일 수 있는 한계보다 적은 양의 용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질을 추가로 더 녹일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는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과포화 용액은 영어로 supersaturated solution이라고 하는데, 포화 용액에 존재하는 용질보다 더 많은 용질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해서 포화 상태를 이미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해서 용질이 들어가 있는 그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용액의 특성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학습을 할 텐데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뒤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용액을 우리가 다룰 때 결국엔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 용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실제로 정확히 수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농도입니다. 영어로 concentration이죠. 이 농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농도의 정의인데요, 개념인데요, 몰 농도, 몰러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되는데 대문자 M으로 표현하고, 정의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농도의 개념을 배울 텐데요, 농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질의 개수를 의미하는 단위인 몰을 쓰고요, 분모를 용액입니다. 용액이라고 하면 용매와 용질이 같이 섞여서 만들어진 최종 혼합 상태의 그 물질이죠. 혼합물이죠. 그 혼합물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바꿔서 쓰는 것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바로 몰 농도인데, 우리가 몰 퍼 리터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대문자 M으로 써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근데 몰 농도는요, 용액의 부피를 분모로 들어가는데, 용액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부피라는 건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기도 하고 압축하기도 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농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배우는 몰랄 농도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이야기하고요, 용질의 몰수를 뭘로 나누냐면 용매의 질량으로 나눕니다.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누죠. 자, 따라서 단위는 용질의 몰,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입니다.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썼어요. 그래서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고, 간단하게 스몰 m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바로 용매의 질량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떠한 물질의 질량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구에서의 질량이나 우주에서의 질량은 바뀌지 않아요. 물질의 질량이라는 건. 따라서 용매의 질량은 온도에 무관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는 온도에 무관한 농도입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분자는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라는 건 용질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온도에 의해서 있었던 물질이 없어지나요? 또는 없었던 물질이 생기나요? 그러지 않죠. 따라서 몰랄 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질량 백분율.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몰농도, 몰랄농도, 질량 백분율 전부 다 배웠습니다. 4장의 그 수용액에서의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수용액을 다루면서 수용액 안에 있는 물질들의 양을 우리가 농도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이미 이러한 농도의 개념들을 다 배웠습니다. 자, 질량 백분율은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눠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 단위로 쓴 겁니다. 백분율이니까 퍼센트를 이제 단위가 마지막에 퍼센트로 남겠죠. 자, 그리고 용질의 질량과 용액의 질량은 이제 뭐 당연히 그램 단위라든지 킬로그램 단위의 그 질량의 단위를 써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은 몰 비율이에요. 이 프랙션이라고 하는 건 분율인데 몰의 개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설명하는 그러한 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문자 x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xa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액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a와 a 물질이 있고요, b가 있습니다. 뭐 b가 용매일 수도 있고 a가 용매일 수도 있어요. 뭐 많은 게 하여튼 용매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a의 몰수가, 용액 안에 들어있는 a의 몰수가 na라고 하고, 이 안에 또 다른 물질이 b가 있는데 b의 몰수가 nb라고 하면 이 안에서 a의 몰 분율은 얼마냐? 그럼 a의 몰 분율을 xa라고 했을 때 xa는 이 안에 존재하는, 용액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분의 몰수의 합, a와 b가 있으면 na와 nb가 모든 몰수의 합이 되겠죠. 이것분의 a에 해당하는 몰수입니다. na예요. 이게 바로 a의 몰 분율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b의 몰 분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na 플러스 nb분의 nb가 되겠죠. 됐죠? 자, 몰 분율은요, 그 혼합 용액 안에서 그 안에 존재하는 용매가 됐든 용질이 됐든 그러한 물질들의 몰 분율은 항상 1보다 작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A와 B가 혼합되어 있으면 A의 몰 분율은 Na 플러스 NB분의 NA니까 당연히 계산하면 1보다 작고, B의 몰 분율도 1보다 작죠. 그렇지만 전체 물질의 몰 분율을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A와 B의 몰 분율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관계식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몰 분율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노멀 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농도는요, 영어로는 normal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통의 농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은, 그 용어 자체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이 노멀 농도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요, 단위는 일단 대문자 n을 쓰고요, 용질의 당량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노멀 농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쓰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멀 농도는 산염기 반응이나 산화환원 반응 등과 같이 이러한 반응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당량수를 기준으로 한 농도 단위를 의미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치면 HCl이 있을 때 1몰 농도의 HCl 용액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염기와 중화 반응을 일으킬 때 중화 반응을 실제 일으키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HCl 자체인가요? 그러지 않죠. 여기서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고, 사실 Cl 마이너스는 이제 구경꾼 이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H 플러스가 실제로 이제 중화 반응에 참여할 텐데, 이때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인가요? HCl이 1몰 농도이기 때문에 H 플러스도 1몰 농도입니다. 자,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량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1을 1몰에다 곱해서 1이 그대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당량수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HCl 같은 경우는 1몰 농도가 바로 1노르말 농도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H2SO4라고 하는 용액이 있어요. 이게 1몰 농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황산 용액이 염기와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 사실 1몰 농도의 황산 분자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2H 플러스와 SO4 2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이 2H 플러스 2배 당량만큼 더 많은 양의 H 플러스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줘서 나온 이 노르말 농도의 H2SO4가 반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몰 농도의 황산 용액은 2 노르말 농도의 H2SO4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이 용액에 용해되었을 때, 녹았을 때요, 거기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로 이제 해리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 해리되는 물질의 양을, 실질적인 양을 표현한 농도의 표현 방식이 바로 노멀 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농도의 단위가 바로 ppm과 ppb입니다. ppm과 ppb는 뭐 우리가 그 화학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요. 환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ppm은 파트 퍼 밀리언입니다. 이때 밀리언은 100만이죠. 그리고 ppb는 파트 퍼 빌리언이라고 해서 10억입니다. 자,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ppm 같은 경우에 용질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하고 이걸 1 곱하기 10의 6승 그램 용액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ppm인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 이런 뉴스 기사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온실가스 배출이 너무 많아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이 굉장히 많아져서 CO2의 대기에서의 농도가 400 ppm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CO2가 어디로 배출됐죠? 공기 속으로, 자, 에어 속으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400 pp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곧 이런 뜻입니다. 400g의 CO2가 있으면 공기는 1 곱하기 10의 6승 g의 에어라고 하면, 자, 이 값을 우리가 환산한 게 400 ppm이에요. 됐죠? 자, 근데 왜 이러한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느냐? 만약에 이 값을 계산하면요, CO2의 대기 중의 농도를 계산한다고 치면, 자, 보세요. 10의 6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큰 복잡한 숫자죠. 소수점으로 이제 많이 내려간 숫자인데 이런 단위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에서, 자, 그램 CO2 분모에 1 곱하기 10의 6승 그램 에어 이만큼을 뭘로 바꾼다? ppm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러한 단위의 숫자, 복잡한 숫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ppm의 목적입니다. 됐죠? ppb는 이제 10억이니까 훨씬 더 ppm에 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배로 저농도죠. ppb는. 자, 이 ppb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공장 폐수에서 폐수가 이제 그 배출되었을 때 폐수 속의 중금속의 농도가 뭐 10ppb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쓰는 단위가 ppb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농도의 개념을 토대로 연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밀도가 1.230g/ml인 3.75몰 농도의 황산 용액이 있고, 이 황산 용액의 질량 배분율, 몰랄 농도, 노말 농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건 밀도하고 3.75몰 농도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죠. 자, 황산 용액이 있어요. H2SO4 용액입니다. 용액. 이제 수용액이겠죠, 당연히. 자, 이 용액의 밀도가 1.2D라고 할게요. 1.230g/ml입니다. 그리고 몰 농도는 3.75몰 농도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풀어 가볼게요. 일단은, 자, 제가 density를 리터의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1.230g/ml이니까 여기다가 1000ml는 1리터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해주면 밀리리터 없어져서 결국에 1.230 곱하기 10의 3승 g/L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몰 농도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밀도를 리터 단위로 바꿔놨는데 이제 몰 농도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 몰 농도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에 1리터에 3.75 몰 농도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인데 간단하게 몰 퍼 리터라고만 기억하면 안 되고, 몰은 용질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2SO4의 몰수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피는 뭐예요? 용액의 부피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3.75 몰 농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액 1리터 속에 황산이 3.75 몰만큼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3.75몰이면 황산은 분자량이 98.08g입니다. g/몰인데, 자, 이 값을 계산해주면 황산의 양이 대략 368g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용액 1리터 속에는 황산이 368g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리터 용액 안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물의 질량. 이 값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 용액을요, 결국엔 제가 지금 해체하고 있습니다. 황산 용액을 이 안에 들어있는 황산의 양, 그 다음에 물의 양을 전부 다 해체해서 결국엔 이거로부터 질량 배분율, 몰랄 농도, 노말 농도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풀이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1리터 용액 속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용액의 부피를 제가 밀도를 이미 여기 지금 리터 단위로 바꿔놨어요. 그램 퍼 리터 단위로. 이게 지금 뭐야? 용액 부피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용액 1리터 속에는 물의 질량이 얼마일까요? 용액 1리터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용액 1230g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왜? 용액의 부피 여기 있잖아요. 밀도 여기 있잖아요. 1.230 곱하기 10의 3승. 다시 말하면 1230g per 리터라고 하는 값이 밀도니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요. 용액 1리터. 그러면 그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그 용액의 질량이 나오죠. 1230g입니다. 근데 용액 1230g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368g의 황산이 들어있어요. 됐죠? 그럼 얘를 빼면 어떻게 되죠? 862g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순수한 물의 질량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체해 놓으니까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매와 용질의 양을 해체해 놓으니까 어때요? 이제부터는 질량 배분율 풀어낼 수 있고 몰랄 농도, 노말 농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배분율 풀어볼까요? 제가 이제 불필요한 거 좀 지우고요. 황산과 물의 양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물은 일단은 862g 있었고, 그 다음에 H2SO4 황산은 368g 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질량 배분율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질량 배분율은 용액의 질량이 얼마 돼요? 1230g이었죠? 330g 분의 황산의 양이 얼마예요? 368g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대략 29.9%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몰랄 농도 풀어보겠습니다. 몰랄 농도 어떻게 풀면 돼요? 몰랄 농도는 몰 퍼 킬로그램인데 주의해야 될 거, 위에는 황산 H2SO4의 몰수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용매, 다시 말하면 H2O의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입니다. 됐죠? 그럼 황산의 몰수는 어떻게 되죠? 황산의 몰수는 여러분들이 아까 계산을 했습니다. 3.75몰이었어요. 368g이 결국엔 3.75몰이고요. 황산 내 몰수 나왔고, 용매 H2의 킬로그램 단위 862g이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킬로그램 단위 0.862 킬로그램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대략 4.35 몰랄 농도가 됩니다. 스몰 m이 단위죠. 자, 이제 노말 농도만 계산하면 됩니다. 노말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노말 농도는요, 몰 농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당량수를 곱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자, 3.75 몰 농도라고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H2SO4 용액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2H 플러스, H 플러스가 2개 나오죠.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3.75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예요? 7.50이 나오는데 단위만 노르말로 바꾸면 된다. 자, 이게 노말 농도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는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았고요.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용액의 조성과 그 다음에 용액의 조성이라고 하면 앞서 말했듯이 용매, 용질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종류, 뭐 포화, 불포화, 과포화 용액이 있고, 그 포화된 정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농도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농도의 개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용액의 기초 개념을 잡는 수업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액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열화학과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